원장님, 요즘 저희 엄마가 입술 위에 세로 주름이 생겼다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야만 생기는 주름인 것 같은데 저희 엄마 아직 50대신데 되게 우울해 하시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나요? 네, 요즘 40, 50대 같이 비교적 젊은 분들도 입술이 세로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피디님 어머님처럼 세로주름이 생기시면 확 늙은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럼 이런 주름은 시술 같은 걸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세로주름이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부터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시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 입술의 주름이 몇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입술이 세로주름은 1단계 경증, 2단계 중등도, 3단계 중증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거든요. 내 주름이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홈케어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내 나이보다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범, 입술이 세로주름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부터 효과 확실한 병원 시술까지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주름 상태에 딱 맞는 해결책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내 입술이 세로주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자가 진단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거울을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1단계 경증 주름은요, 일단 무표정일 때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우하고 최대한 오므렸을 때 윗입술에 옅게 세로선이 나타나는 단계예요. 이렇게 얼굴 근육을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 주름을 동적 주름이라고 해요. 이러한 동적 주름은 아직 피부 손상이 심하지 않아서 생활습관 개선이나 홈케어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 중등도 단계에서는요, 이제는 무표정으로 있어도 옅은 세로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도 주름이 보이는 걸 정적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탄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부터는 예방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계예요. 홈케어는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방어와 유지의 개념이 강해서 홈케어는 기본으로 하시되 더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시술을 고민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3단계 중증 단계는 2단계의 심화 버전입니다. 2단계에서는 옅은 세로선이 보였다면 3단계에서는 아주 깊고 굵은 주름들이 눈에 띄이는 거죠. 이런 진피층의 구조적인 손상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뜻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홈케어만으로는 개선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문적인 시술의 도움이 꼭 필요한 단계인 거죠. 피디님 어머니는 몇 단계 정도로 보이세요? 아직 2단계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같은 나이여도 엄마 친구분을 보면 세로주름이 없는 분들도 많던데 유독 이게 심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나요? 크게 3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피부의 주름을 만드는 표정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입 주위에는 입을 오므리는 입 둘레근이라는 고리 모양의 근육이 있어요. 무심코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자주 사용하거나 물병에 입을 대고 마시는 습관, 입술을 삐죽히 내미는 표정들이 반복되면 이 입둘레근을 계속 수축시키면서 피부를 접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입을 이렇게 오므리면서 세로주름을 자주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입술 위에 세로주름을 영어로는 스모커스 라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피부가 자주 접혀도 탄력이 좋아서 금방 다시 펴지니까 괜찮지만 이런 습관이 탄력이 떨어진 나이에 들어서도 유지가 된다면 주름이 더 쉽게 생기는 거죠. 표정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표정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인인 자외선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외선은 단지 우리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노화의 주범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 노화의 90%가 자외선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은데요. 자외선 중에서도 특히 파장대가 긴 UVA는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우리가 가진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자외선이 우리 피부 속에 MMP라고 하는 콜라겐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이에요. 단지 기존의 콜라겐을 파괴할 뿐 아니라 콜라겐을 먹어치우는 효소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되는 과정까지 막아버리고요. 그래서 365일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마지막 3번째 원인은요, 노화로 인한 피부 복원력 저하인데요. 우리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하면서 우리 피부는 서서히 복원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주 탱탱한 고무줄처럼 계속 늘려도 금세 복원됐던 피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지고 주름진 상태로 복원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적 주름이 정적 주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정리하자면 세로주름이라는 게 꼭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원인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로주름이 생겼다고 이미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나? 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생활습관, 표정습관부터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거 말고도 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미 깊어진 3단계 주름을 홈케어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해 보셔도 옅은 주름은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보습으로 피부 기초 체력 다지기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 쉽게 갈라지는 것처럼 건조한 피부는 주름에 훨씬 취약합니다. 특히 우리 피부 가장 바깥쪽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 보호막은 우리 피부의 수분을 꽉 붙잡아주고 외부 유해 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피부 트러블이나 잔주름 같은 게 쉽게 생기거든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바로 피부를 계속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겁니다. 귀찮다고 보습을 대충 하시거나 건조함을 느끼더라도 그걸 그냥 참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졌을 때 피부가 끈끈한 게 아니라 적당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유지돼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지질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와 수분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 화장품을 같이 사용하면 좋은데요. 즉 유분이 많은 보습제 하나만 한 번에 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쌓는다는 느낌으로 보습제를 레이어링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수분감을 먼저 채워준 뒤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덧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감을 먼저 채우고 좀 더 유분감 있는 크림을 위에 올리면 속건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피부의 수분도 쉽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레티놀 성분 화장품 사용하기인데요. 몇 년 전부터 레티놀 성분이 엄청 유명해져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레티놀은 예전에는 고가 프리미엄 라인이라 엄청 비쌌어요.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별로 없어서 크림이나 세럼 하나에도 10만원씩 가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다이소에서 5,000원에도 팔고 그럴 만큼 대중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레티놀이 이렇게 인기를 끌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종류인데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고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피부의 탄력, 잔주름 개선, 모공 축소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성분이에요. 다만 레티놀은 처음부터 고함량을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0.1% 이하의 낮은 함량부터 시작해서 쌀알 크기만큼 소량씩 격일로 바르면서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멋모르고 0.1% 함량의 레티놀 크림을 발랐다가 코가 다 벗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로 고생하다가 더 적은 용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발라보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3일에 한 번씩 발라보고 이틀에 한 번씩으로 발라보고 이런 식으로 점차 용량을 늘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한두 달 정도를 사용해 보니까 잔주름이 개선되고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이소 가서 저도 사고 엄마도 꼭 사다 드려야겠네요. 원장님 홈케어 말고도 혹시 시술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름 진행 상태가 2단계냐 3단계냐 따라서 추천 시술이 좀 달라지는데요. 입술을 오므릴 때만 주름이 심해지는 동적 주름이라면 덩적 주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막으려면 보톡스가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아까 동적 주름이 입술을 오므릴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주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톡스는 근육의 힘을 살짝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술을 오므리는 표정을 지어도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피부가 접히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주름으로 남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으면 과하게 긴장된 근육의 힘을 풀어줘서 이미 옅게 생긴 주름도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 자체의 힘이 떨어져서 무표정일 때도 깊게 패인 정적 주름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필러가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입니다. 세로 주름이 심하신 분들을 보면 골짜기처럼 깊게 패여져 있잖아요. 그 깊게 패인 부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직접 주입을 하면 볼이 사라지고 평평해지니까 주름이 즉시 완화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도로에 파인 곳을 아스팔트로 메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물질을 채우는 시술인 만큼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주름 한두 개를 메우는 게 아니라 피부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고 싶을 때는 콜라겐 부스터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베룩과 스컬트라 같은 시술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가면 섬유 아세포라는 피부의 콜라겐 공장을 자극해서 우리 피부가 스스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게 합니다. 필러처럼 당장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피부가 다시 콜라겐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좀 더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죠. 다만 콜라겐을 생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술 직후 바로 개선 효과를 보긴 어렵지만 보통 6에서 8주 뒤에 콜라겐 증가로 인한 볼륨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가 탱탱하게 차오를 만큼 주름이 덜 보이게 되는 원리고요. 이렇게 입술 세로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들은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합했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술을 받았을 때보다는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여러 필요한 시술들을 조합해서 받았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입술을 오므리는 나쁜 습관을 최대한 고치고 홈케어로 관리를 하면서 또 확실한 이 개선이 필요할 때는 시술 도움을 좀 받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주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야 불필요하게 과한 시술을 하지도 않고 반대로 이미 홈케어로는 안 되는 상태인데 시간만 낭비하는 일도 없겠죠.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나는 몇 단계인가 고민되신다면 경험 많은 의료진에게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실용적인 미용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